나의 목표가 당신의 목표로. 라켓 피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여라. 즉 실질적인 라켓 피치 발표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지난 시간 슬라이드 디자인에 관해서 조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켓 피치 단 3장의 슬라이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장의 슬라이드에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은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어떤 내용을 먼저 봐야 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시선은 이 Z자 모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Z자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배열하면은 비교적 그 순서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슬라이드 디자인할 때 꼭 그렇게만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순서대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먼저 봐야 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 그 다음 설명할 내용,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는 거죠. 사실 이건 일종의 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딱 3장만 써야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페이지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라켓 피치에서 뭐 그렇게 금지된 사항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할 때는요, 제가 말하는 내용, 즉 스피치하는 부분과 여기 그림 요소 등장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는 총 2만 개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단, 이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양의 공해가 발생하게 되죠. 물론 정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해 저감을 위한 방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과 말의 내용과 그 말이 설명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바, 그래픽 요소가 정확하게 싱크를 맞춰서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첫 페이지에다가 어떤 제품의 형태, 슬로건, 회사 이름, 발표자 이름 등등등 많은 정보를 쓰게 되죠. 하지만 라켓 피치는 역시 단 3장밖에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지로 낭비를 할 여유는 없습니다. 보통 스토리텔링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라켓 피치를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2번째 페이지에 전환점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분, 2번째 페이지에 이 제품, 그리고 핵심 슬로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마음껏 회사 이름이나 회사 로고를 자랑하시면 됩니다. 네, 이 표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 라켓 피치의 특징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많이 찾아서 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 문제는 저작권이었죠.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중에서도 고급 검색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된 이미지를 찾기 위한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저작권 문제 해결된 이미지만 골라서 찾을 수 있게 되죠. 사실 이런 기능은 플리커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마음씨 좋은 분들이 이 저작권 문제에 풀려있는 이미지를 다 쓰라고 제공하시는 거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단계, 리허설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리허설은요, 반복이 해답이죠.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냐고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외우지 않아도 될 때까지만 가면 됩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않고 스토리를 떠올려서 이 스토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외우지 않는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외워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설공주 동화책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들려주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린 단지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설공주, 어렸을 때 어머님을 잃었다. 계모왕비가 왔다. 어느 날 계모왕비가 거울한테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물어봤다. 이야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모듈에서 다음 모듈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유닛을 알고 있으면
특별히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음 유닛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자체를 소화하다 보면 어떤 뭐 특정한 수치랄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전문 기술 용어 이런 것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스스로의 것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내용이 좋으면 어떻게든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믿는 입장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비언어적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실제로 이 내용은 7%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한다. 시각적인 방법이나 청각적인 방법, 즉 발표 태도가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정보 전달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발표 태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은 셀캠 기법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리허설하는 그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시 재생해 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눈에 띌 거고요. 이 셀캠 기법을 사용할 때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스처. 프레젠테이션 시 제스처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추상적인 개념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이것밖에, 여러분, 우리 모두, 자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등등등. 추상적이거나 어떤 그 강조해야 될 내용을 이 제스처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불쾌하거나 과도한 제스처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제스처는요, 마지막으로 본능적으로 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언급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지. 머리로 생각하고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아주 미세한 타임 렉이 생기게 되고요. 청중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감지합니다. 위화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말이 나올 때 자동적으로 제스처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스처 부분에서요, 사실 이 발표자와 이 화면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켓 피치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자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시라라고 가리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으로 가리킬 필요가 있는 거죠.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화면이 너무 크다. 이럴 경우에 레이저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으로 직접 가리키십시오. 이것이 훨씬 신뢰도가 높고 예의도 바르게 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손으로 가리킬 때 손가락을 쓰지 마십시오. 손가락을 쓰게 되면 마찬가지 예의 없어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손가락을 쓰고 있죠?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손바닥 전체를 펴서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에만 서서 이렇게 그 라켓 피치를 진행하다 보면 좀 단조로워질 수가 있겠죠. 페이지 넘어갈 때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해서 조금 다채롭게 연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굳이 앞쪽에서 이 슬라이드를 가리킬 필요가 없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는 잠깐 앞으로 나와서 청중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잠깐 좁혀볼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좋은 속도는 80%, 평소 말하는 것의 80%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켓 피치는 역시 시간이 없죠. 3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말하게 되면 아무래도 알아듣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신뢰감도 주기가 힘들죠. 평소 말하는 속도, 우리가 평소 말하던 100%의 그 속도에 맞추는 것이 라켓 피치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한 문장을 말할 때요, 처음 시작은 약간 느리게 또박또박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빠르게,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도 되는 거죠. 이건 사실 그 뉴스 같은 데서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것을 잘 관찰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는 그 내용을 소화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빨리 끝나도 괜찮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끝으로 갈수록 빠르게. 이것이 화법, 표준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발표장에 가셔서 발표장의 환경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를 낼지 바로 이제 직접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비교적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청중들에게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목소리 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목소리 톤이 너무 높으면은 이 청중들이 단조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높은 톤이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낮은 톤, 이게 묵직하게 깔리는 듯한 톤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신뢰감 형성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톤으로 쭉 가는 거, 낮은 톤이라고 해도요, 여기서 사실 변화를 줄 필요는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톤과 피치를 조금씩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우리는 정부 관계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답은 우리는 공해와 산업화가 그렇게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식 견해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톤의 변화를 조금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시선 처리, 아이 컨택, 눈 맞추기. 눈 맞추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발표자와 청중 서로 눈을 맞춰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과 눈을 맞추면 되느냐? 발표자 입장에서 이 청중 중에서요, 이 발표자에게 뭔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긋 웃어주는 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고요. 이럴 때 그분과 눈을 맞추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연대감이, 유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과 랜덤하게 눈을 맞추다 보면은 결국 모든 청중들과 어떤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맞출 때 사실 그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잘 쳐다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선천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친구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그 발표 연습을 하는 건데요. 친구들이 바쁜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는 곰인형 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 곰인형 같은 이런 인형들이 눈이 동글동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느 각도에서 봐도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형을 바라보면서 시선 맞추기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사람과 눈을 맞출 때 조금이라도 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곰인형 기법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라켓 피치를 시작할 때, 글쎄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저는 몇 학년 무슨 과 누구누구입니다. 식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소개죠. 이럴 때 어떤 좀 인상적인 문장을 한번 말함으로써 처음에 맨 첫 부분에서 청중들의 흥미를 한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흥미를 끌어내는데 성공하면은 그 흥미가 프레젠테이션 시간 내내 지속이 된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프닝 후 처음에 청중들을 낚는 거죠. 이 낚는 행위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문장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짤막한 질문을 잠깐 던져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심하게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따라 읽지 말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 화면이 바뀌었을 때 어떤 그 텍스트가 있으면, 글자가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이걸 따라 읽습니다. 청중들이 화면 바뀌자마자 따라 읽는단 말이죠.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같이 앞에서 따라 읽어주게 되면은 청중들 입장에서는 눈으로도 정보가 들어오고 같은 정보가 귀로도 들어오는 셈입니다. 양쪽으로 들어오니까 더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정보가 다른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요. 어느 쪽 정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똑같이 따라 읽는 것은 절대 금지사항입니다. 자, 마지막 요약. 3분 동안의 라켓피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말 페이지예요. 이제 뭐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내용을 쫙 줄여서 흔히 얘기하는 뭐 한 줄 요약 혹은 세 줄 요약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3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 요약을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셈이니까요. 훨씬 이해하기가 좋겠죠. 이 시점에서 감정 요소를 개입시켜도 괜찮습니다. 어떤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멘트, 그런 결말을 통해서 청중들과 저와의 이 발표자와의 어떤 그 연대감, 유대감도 형성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라켓 피치는 다른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중간에 뭐 질문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3분 동안의 라켓 피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질문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의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그 이해가 3분의 시간만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동료 중에 한 명을 심사위원이라고 간주하고요. 그 청중 중에 심사위원이라고 간주를 하고 여러분의 발표를 보면서 최소 10개의 예상 질문을 뽑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해 두시는 거죠. 이 Q&A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가게 되면 라켓 피치가 끝난 다음에 쏟아지는 그 질문 소나기에서 아마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은 사업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복귀하고 기획을 수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뭐 라켓 피치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발표장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어떤 다른 장소, 외부 장소에 나가서 발표를 할 그럴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이 셀리의 법칙, 뭐 해리의 법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발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종 안전장치 세트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여러분이 뭐 이메일 같은 걸로 라켓 피치 그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파일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도로 USB 메모리에 따로 파일을 지참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이걸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해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터넷 그 웹하드 같은 곳에도 한번 저장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노트북 하나 정도는 더 준비하는 게 좋겠죠. 물론 전원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혹은 뭐 폰트가 뭐 빠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빠져 있어서 어쨌든 파워포인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PDF로 하나 복사본을 저장해 둡니다. PDF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동작이 가능한 파일이기 때문에 뭐 파워포인트보다는 좀 이펙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PDF 파일 저장해 두시는 게 좋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터 램프가 나갔을 때, 프로젝터 자체를 쓸 수가 없을 때, 화면을 크게 비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항상 이 출력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켓 피치 3장이니까 결국 칼라 출력 3장 정도 해가지고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면은 이 옛날에 그 러브 액츄얼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앞에 종이를 들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라도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라켓 피치에 있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 흥미로운 라켓 피치. 여러분의 목표가 이제 청중들의 목표와 일치하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미래에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